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따르는 방향으로 일단락이 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저녁 독립적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겠다는 절충안을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곧바로 거부했고요. 오히려 최후 통첩을 하면서 오늘 오전 10시를 시한으로 못 받기까지 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많은 우려가 쏟아졌었는데, 하지만 결국 윤 총장이 한 발 물러서면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이 그대로 이행되게 됐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둘의 갈등을 갈등 자체로만 부각해 보는 것은 오히려 본질을 놓치는 거라는데요. 이 대립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들여다봐야겠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책임진 한 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 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 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홍보관 그랜드 오픈. Come here.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개별 서비스 할인이 줄어서 아쉽다. 걱정 마세요. 쉐보레가 7월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 지원과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게다가 SUV를 사면 캠핑 아이템까지. 지금 쉐보레 매장에서 만나세요. 일부 차종 한정, 개별 서비스 지원은 콤보 할부 선택 시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You must stop.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non-stop. 관절엔 You must stop. 부착 케어. 삼양 바이오팜.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함께 하겠고요. 2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성수의 세상 읽기.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영화 산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경제 함께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르면 내일이죠.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대폭 확대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이 추가 부동산 대책은 주로 이제 부동산 관련 세 가지 세수 모두 올리겠다는 겁니다. 예. 거래세, 보유세, 양도세. 세금을 높여서 다주택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자, 이 가운데 양도세의 경우에는 최고 8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1년 이내 팔 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보유한 주택을 1년 이내 팔아서 양도차익을 많이 남겼다. 이럴 경우에는 80%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70%까지 적용하겠다라는 예. 거고요. 예. 지난 12, 16 대책에서 같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각각 50%, 40% 양도세율을 부과한 것과 하려던 것과 좀 비교하게 되면 세율이 2배가량 높아진 겁니다. 예. 또 두 번째가 종부세율인데요. 종부세율은 두 가지 인상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법. 네. 또 하나는 기본공제 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있는데요. 예. 현행 종부세율은 이제 0.5에서 최고 3.2%인데 예. 정부와는 당초 0.6에서 4%까지 올리는 안이었지만 예. 이번에 공개되는 안은 이보다도 최고 종부세율은 6%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고 과표 그 구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고 종부세율을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 부자의 경우에는 많이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예. 또 하나가 취득세입니다. 예. 취득세는 이제 현행 주택 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거래 금액의 1%에서 4%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 예. 1주택자는 그대로겠지만 다주택자, 특히나 프랑스식 방식의 거래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최고 12에서 많게는 15%까지 거래세를 물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취득할 때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고. 예. 다주택자들. 예. 이 부동산 세수 강화는 강력한 투기 억제 수단이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세금 부담이 크면 오히려 증여나 아니면 이 법이 또 바뀌겠지, 정권이 바뀌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매물이 오히려 잠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점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아까 그 기본공제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혹시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이걸 좀 낮춘다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 나온 건 없지만 1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공시가격이 9억 원이지만 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6억 원입니다. 그렇죠. 이 6억 예. 원을 좀 낮추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3억이 되든 4억이 되든 공제 금액을 좀 낮추겠다는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올리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1주택자나 뭐 무주택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 발표되는 것을 좀 봐야지만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1주택자도 고가주택. 예. 그런 분들은 영향이 있겠네요. 종부세율이 이제 그렇습니다. 종부세율을 좀 높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1주택자도 고가주택 보유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다주택자에게 이렇게 중과세함으로써 실수요 한 채 외에는 주택을 더 살 의지를 좀 꺾어 놓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윤곽이 오늘 이렇게 나온 건데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소장님? 좀 괜찮은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세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건 맞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동안도 계속 세수는 올려왔고요. 추세가. 예. 지금 세 가지 세수 가운데 지금 보유세는 우리가 선진국보다 좀 낮습니다. 예. 선진국이 한 80% 수준. 예. 그러나 거래세와 양도세는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테러를 이제 없이 계속 세 가지 세금을 모두 올릴 경우 과연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이제 딛고 또 매물을 내놓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세금을 감내하면서 갈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런 세금 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보증금을 1억 원이었다. 그러면 이제 9천만 원 정도로 낮추고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월세를 달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이제 이 세금 부담을 과연 이제 다주택자들이 받아들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까지 올리다 보니까 집을 팔지 않고 그냥 보유하면서 그 보유세 올라가는 부담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이런 또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실제로 이제 사전 증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 얘기가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6.17 대책 영향으로 이제 규제 지역 내에서 전세 대출 문턱이 좀 높아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 투기의 또 다른 방법이었죠. 이제 전세 대출을 이용한 투기를 잡겠다, 갭 투기를 잡겠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데요. 이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입니다. 서울은 전역, 수도권도 대부분에 해당하는데 예. 3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살 경우 두 가지가 안 됩니다. 일단 새 집을 전세 대출 받아서 살 수 없고요. 예. 기존에 만약 전세 대출 받은 게 있다면 바로 갚아야 합니다. 아하.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이 필요한데 이 전세 보증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금융권 대출을 차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만에 하나 이제 새 집을 사면서 전세 대출 갚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금융사에 연체 기록이 등록이 되고요. 향후 3년간 주택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3개월 이상 안 갚으면 채무 불일행자, 신용 불량자로 등록됩니다. 예.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 투자는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다만 또 선의의 피해자,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한 일부 예외 항목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직장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 자녀 교육 문제,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문제,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집을 한 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예외 사항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는데요. 예. 만약 이제 10일 이전에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는 경우 구입한 아파트 기존 임대차 계약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의 경우에는 만기되는 잔여 기간까지 대출 횟수를 유예해 줍니다. 다만 이제 전세 대출 만기가 됐을 때 연장은 안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예. 또 1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 한도도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그널은 전세 대출 받고 새 집 살 목적이 아니라 실수요자임을 입증하면 되지만 대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이 부분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막겠다. 단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는 확실히 막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내일 오전 중에 발표한다 그러던데요. 이 추가 대책 얼마나 강력한 대책이 나올지 이번에는 실효성이 있을지 좀 지켜보겠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가 내 집 한 채 갖는 거 좀 도와주고 정부가 또 투기 수단으로 여기는 이 다주택자들의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유도하는 그런 방향 정부가 좀 흔들림 없이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비 촉진을 위해서 외식업체를 이용할 때 10,000원을 할인해주는 소비 쿠폰 330만 장을 선착순으로 푼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국회 통과한 3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 가운데 1,684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예. 8개 분야 할인 소비 쿠폰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뿌리는데요. 네. 그럼 이 8개 분야가 어떤 업종이냐? 농수산물, 외식,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부분입니다. 예. 우선 8월부터 외식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10,000원 이 할인 쿠폰, 소비 쿠폰을 330만 장을 선착순으로 푸는데요. 네. 할인 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주말에 외식업체에서 신용카드로 2만 원 이상씩 5번 이용하면 10,000원의 할인 쿠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이 할인 쿠폰은 다음번 외식 때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 참여 카드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건 농산물 할인 쿠폰입니다. 약 620억 원 상당인데요. 예. 정부는 이제 농산물 구매자 600만 명에게 상품 가격이 20% 최대 10,000원을 깎아주는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할 계획인데 예. 이 쓰임새는 농산물 전문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마켓, 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정부는 지금 1,684억 원의 소비 쿠폰을 뿌려서 지금 소비자들이 지금 한 9천억 원 안팎의 부가 소비를 좀 일으킬 것으로 예.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기본재난소득 받고 난 다음에 소비 절벽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번 이제 소비 쿠폰이 과연 이를 좀 차단하는 계기가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자, 공적 마스크 제도가 있었는데 약국 앞에서 길게 줄을 늘어선 그런 풍경을 올해 지난 2월부터인가요? 쭉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12일부터는 이제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가 되고 이제는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요일부터입니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였죠.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이 됐고 그 규정이
유효기간이 12일 내일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폐지가 만료가 되면 이 공적 마스크 체독되면 이제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뿐 아니라 마트, 편의점, 온라인과 같이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예. 시장 공급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수량 제한도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10장이든 어제부터. 100장이든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일주일에 10장까지였습니다만 예. 어제부터 시범적으로 이제 내일까지는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허. 근데 이제 이 시험 기간 동안에 혹시나 또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구매율제, 구매세량 제한을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마스크의 수급이 좀 원활해졌기 때문에 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12일부터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뭐 실제적으로는 마스크 수량 제한 없이 살 수가 있는 거군요. 지금부터.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가정 내에서 뭐 청소라든지 세탁, 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도우미 이런 분들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사 서비스는 대부분 비공식적이었고요. 네. 단순히 구두 계약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이제 이 법적인 어떤 보호 장치에서 이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이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이 됐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일단 가사 도우미를 인증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근로계약을 좀 체결하라라는 것이 명문화됩니다. 아, 예.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노동관계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데 예. 자 이렇게 되면 가사도우미 분들도 근로자와 똑같이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만 이 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통과하게 되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아, 뭐 지금 당장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예. 자, 마지막 소식 보죠. 최근에 건강검진 안내 문자 메시지를 사칭한 이른바 스미싱 공격이 유포되고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자 메시지 가운데 웹발신이라는 이제 문자가 오는데요. 네. 국민건강검진 통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면 정말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줄 알고 클릭한 밑에 나와 있는 URL 주소,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됩니다. 예. 문제는 이런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 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스마트폰에 수신되는 문자 메시지를 가로채서 공격자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소재가 굉장히 솔깃합니다. 국민건강검진 통지, 택배 메시지, 코로나19 예비군 뭐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를 대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개인적인 보안 수칙 이런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없애고 인터넷 접속 주소를 접속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어쨌든 좀 미심쩍으면 이 URL 접속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예. 그런 소식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5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하죠. 오늘도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나라 영화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이 영화계도 우리나라 영화계도 코로나 영향을 정말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뭐 영화 제작사뿐만 아니라 극장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너무너무나 힘든 이 상태인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영화계 전반에 어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거의 모든 산업들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예. 그중에서도 예술계는요. 예. 굉장히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형국입니다. 너무나 힘들죠. 예. 사실 타격으로만 따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공연계, 영화계입니다. 예. 그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이제 영화, 영상물이라고 불리는 거대 산업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흥미롭게도 존폐 위기를 겪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성장의 기회를 잡은 분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힘든 게 아니라 존폐 위기를 겪는 분야도 있지만 많지만 반대로 성장의 발판을 다지는 기회를 잡는 그런 분야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자, 올해 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영화 기생충이 있었잖아요. 이 아카데미 그때 사관왕이었죠. 이렇게 석권을 하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 영화 제2의 전성이 맞는 거 아니냐 기대가 상당했었는데,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지금 뭐 바로 꺾이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제 쾌거가 2월 초에 있었는데 예. 2월 중순부터 그냥 바로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한국 영화계가 100년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순간이 지나자마자 최악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죠. 그리고 또 지역사회 감염 확산 때문에 외출조차 삼가게 됐습니다. 이제 신작 개봉이 줄줄이 연기됐고 극장 관객 수가 90%가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래요? 예.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야말로 뭐 지금 그 영화 그 제작 그 자체보다도 예. 영화를 제작하고 나면은 이제 홍보 마케팅과 관련해서 반개 산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 제작 관련 사업들 여기에 부침이 심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업종들은 아예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메이킹 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메이킹 필름이요? 예, 메이킹 필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영화를 만들 때 영화의 제작 과정을 다 필름에 또 담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록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냥 기록용으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최근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영화 마케팅에 활용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에 보면은 뭐 그 어떤 영화들 소개가 될 때 그 메이킹 필름의 그 NG 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소개되면서 호기심을 자아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메이킹 필름을 만드는 회사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 전체 제작 과정을 다 촬영해야 되니까 메이킹 필름 하나를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려요. 예. 그러니까 영화를 찍는 실제로 크랭크인 그리고 크랭크업 시간보다 더 많이 걸려요. 그렇겠네요. 정말. 네, 후반 작업도 메이킹 필름에 담아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프로덕션 때도 메이킹 필름은 실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제작 기간은 영화보다 더 긴데 개봉이 미뤄지면 그냥 제작 기간이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개봉이 자꾸 안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메이킹 필름을 많이 만드는 곳이 이제 S 필름사가 있는데 최근 개봉한 살아있다라고 하는 영화의 메이킹 필름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예. 여기는 이제 성수기에 8명이었던 직원을 3명으로 줄이고 그나마 한 사람은 재택근무로 돌리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예. 올해 개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잔금을 받지 못한 영화가 15편이나 쌓였다고 합니다. 아, 이 회사가요? 그렇죠. 이 회사가, 야, 참 이러니 뭐 회사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불리는 포스터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영화 홍보 과정에서 포스터는 가장 기본적인 홍보 수단이죠. 예. 그런데 이 영화 포스터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 S사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서 최다 관객을 동원한 명량서부터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는 기대작 반도까지 다 이 회사를 통해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대출로 버티고 있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영화 포스터 업계를 그냥 사실상 이끌어온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예. 이 회사의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IMF 때도 이런 적은 없었다. 하하, 그러니까요. 이건 예. 정말 초유의 사태고 예. 상반기 수익의 딱 정확히 반이 사라졌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 더 길어지면 감원을 하든 뭐 감봉을 하든 자구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뭐 사실은 영화 마케팅 협회 쪽은 정말 죽을 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 제작사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영화 마케팅 회사들도 다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극장도 아까 뭐 지금 10분의 1로 줄었다면서요. 극장 내장객이. 그러니까 얼마나 또 힘들 거예요, 극장이. 그런데 이건 극장 그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CGV 같은 그 영화 체인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체인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자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전 직원의 희망 퇴직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 직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물론 전 직원이 다 희망 퇴직을 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덜어내지 않고는 유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 실제로 이 CGV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했던 대표적인 체인이거든요. 네. 살균 기능이 있는 UV 등을 막 전관에 설치도 했고 또 일부 공간이 있는 곳에는 대형 LED 스크린을 만들어가지고 야외 영화관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렇죠. 이 극장 하나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그 극장 주변 상권이 더 큰 타격을 받는데요. 실제로 한 대형 복합 영화관 같은 경우는 그 건물에 60곳의 업체가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 중에 50곳이 폐업한 곳도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참,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그 그렇죠. 빌딩 자체에 영화를 보러 주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영화를 보러 오셨다가 시간이 나오면은 내려와서 옷도 사기도 하고 밥도 그럼요. 먹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는데 예. 그 업체들이 전부 이제 문을 닫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전기료도 나오지 않는 극장들이 허다하다고 하니까 지금 큰일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당장 뭐 한 달, 두 달, 6개월 안에 뭐 이 상황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진다는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버티겠는데 지금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좀 더 힘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 제작사, 마케팅사, 극장 그리고 또 배우들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배우들까지. 예, 배우들 중에서는 예. 이제 특히 이제 정말 탑 클래스 있는 주연급 배우들은 별로 힘든 상황이 아니고요. 뭐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예. 그러니까 조단역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데 예. 영화가 개봉을 해야지 뭐 페이를 갖다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주역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 올 페이를 다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 사전에. 그리고 예. 뭐 계약금 정도는 전부 다 아주 성실하게 받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예. 조단역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계약금 자체가 굉장히 적은 경우들이 많고요. 예. 단역 중에서는 계약금조차 못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생활이 말이 아닐 것 같고 자 이렇게 다들 영화계가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특수를 누리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업체들이에요? 예, 우리가 보통 OTT라고 하는 OTT 동영상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과 예. 그다음에 VOD 그러니까 영상물 파일을 여러 가지 IPTV 등등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것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건데요. 아, 여기 OTT라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그 오버 더 탑의 약자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내 손 안의 TV로 해서 이렇게 보는 거? 네, 맞습니다. 이 OTT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식 개념인데요. 예. 미국에서는 대부분 TV를 셋톱박스로 봤거든요. 케이블로. 예. 그런데 그 셋톱박스 위에 또 박스가 하나 올라갔다. 그래서 오버 더 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톱 위에 하나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하나 더 올라간 이 그 셋톱박스는 주로 동영상을 스트리밍해주는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업체였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시작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실제 이용자가 637만을 넘어서 20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전 세계로 1억 8천만 명을 돌파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넷플릭스가 대략 한 9,500원 정도가 제일 저렴한 요금제거든요. 예.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한 달에 놀라지 마십시오. 한 달에 1조 7,400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한 달에요? 예. 이야, 10,000원짜리, 9,500원짜리 요금제를 계산을 해봐도 1억 8,300만 명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외에도 직접 그 오리지널 그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니까 이거를 넷플릭스에서 유통하다가 또 다른 그 부수적인 그런 산업들도 같이 돈을 벌 수 있게 되니까 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 오리지널 콘텐츠에만 연간 1조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다른 콘텐츠를 사오는 데 들어가는 돈은 뭐 말할 나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OTT 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하면서 지금도 아주 영화관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 넷플릭스고요. 예. 주가도 상종가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야, 이렇게 이 OTT 연결망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영상물들이 전 세계를 뭐 사로잡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있네요. 맞습니다. 전 세계가 OTT를 더 보잖아요. 예, 예. 그런데 봤더니 한국에서부터 온 드라마라든가 영화가 있는데 예. 웬걸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감각과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아, 저번에 소개해 주셨잖아요. 평론가님, 예. 그 왜 킹덤 소개해 주셨잖아요. 저번에. 맞습니다. 지금 킹덤 같은 경우는요. 예. 코로나19 이후에 인지도가 훨씬 더 높아져가지고. 그래요. 지금 방영되는 나라를 더 늘렸습니다. 언어도 27개 언어로 늘어났고요. 예. 12개 외국어로 더빙돼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예.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도 지금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는 겨울연가 이후에 최고의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배용준 씨 이후에 가장 사랑받는 한국 남자 배우가 지금 현빈 씨가 됐고요. 예. 그래서 현빈 씨한테는 그 각종 잡지와 방송에서 인터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드라마 때문에 아베 내각이 예.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뿌리 내려진다고 해서 긴장하고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젊은 여성층 사이에서는 북한에 대한 호기심과 친근감이 생겼다. 그래서 북한에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젊은 층에서는 100명 중에 60명이 북한에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사랑의 불시착 열풍 때문에 결국 북한을 함께 그 태그해서 사회관계관 서비스 안에 있는 트윗이 100여 개가 넘게 좀 쏟아져 나와서 예.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참,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의 힘이 이렇게나 큽니다. 자, 뭐 이런 거 말고 뭐 OTT 뭐 이런 거 말고 또 특수를 누리는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예, OTT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은 지금 전부 다 호황입니다. 지금 일단 그 번역을 하는 회사들, 또 더빙을 하는 회사들, 더빙을 하는 성우들 전부 다 호황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 등의 OTT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의 실사 영화들 중에서도 특히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들은 실사 더빙을 합니다. 그래서 성우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그 태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에서는 자막이 특히 익숙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도 성우들이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성우들이 또 더빙을 또 이렇게 하는군요. 예. 게다가 이제
영상 속의 디지털 기술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 엄청난 지금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 특히 OTT에서 오리지널로 제작하는 작품들이 이제 도는 규모가 작지만 그 작은 규모 안에서도 컴퓨터 디지털 기술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높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특히나 각광을 전 세계 시장에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사실은 이런 부침이 있는 가운데에서 가장 원칙은 뭐겠습니까? 사실 영상 콘텐츠의 제작 자체가 줄어들면 OTT가 아무리 인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영화 생태계가 붕괴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사람에 투자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영화인들과 또 예술인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들 보면 영화관과 OTT 업체에 지원해주는 건 계속 늘리고 있는데 영화인들, 예술인들, 배우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은 새로운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에 투자하는 시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생태계 붕괴만큼은 막아야 한다.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장마전선이 차차 북상하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동안 북서쪽 찬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장마전선이 힘을 못 쓰고 남쪽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제는 장마전선이 북상합니다. 남쪽부터 먹구름이 차차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가 집중되는 시간은 오늘 밤부터 금요일 오전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 정도 예상되고요.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소강 상태 되겠지만 다시 일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 또 한 번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문경, 상주 아침이 21도, 한낮에 25도 나와 있고요. 의성, 예천이 21도에서 26도 분포, 영주, 봉화, 영양, 청송이 아침이 20도, 한낮에 24도 예상됩니다. 의성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1도 높은 28도, 체감 온도는 30도, 습도는 60%입니다. 날씨였습니다.